청청한 하늘이 반겨주는 10월. 이곳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가 있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게 맞이해주는 주인공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텅 비어있는 내부. 이곳에서 대체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입주를 하는데 집을 계약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고민이 있는 게 혹시 이쪽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이 물건들이 있을 땐 몰랐는데 이 주방에 보시면 기름때나 이런 녹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사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들. 전 입주민들의 흔적이 이렇게나 진하게 남아있을 거라곤 생각을 못했다는데요. 여기도 그렇고 되게 물건을 빼고 나니까 엄청 더러워서 이게 좀 고민입니다. 베란다는 물론이고 욕실에 찌든 때와 곰팡이까지 도저히 혼자서 해결할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 고민에 빠진 사례자를 위해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청소만큼은 그 누구보다 자신 있다는 최문석 씨. 청소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준비물들도 대단한데요. 집안 곳곳에 쌓인 묵은 때를 제거하기 위해 각종 장비들이 등장합니다. 전투복이 준비됐으니 이제 전장으로 나가야겠죠? 이런 것도 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청소하기에 앞서 꼼꼼하게 집 상태를 체크하는데요. 천장 몰딩은 물론 욕실 사이사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둘러봅니다. 전세입자분의 흔적이 조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짐을 빼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먼지나 쓰레기들이 많이 보이는 상태여가지고요. 가장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공간. 욕실의 경우 곰팡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줄눈 사이에 있는 거 보시면은 곰팡이들이 많이 끼어 있어요. 락스랑 휴지만 있으면은 작업 도와드릴 수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욕실 곰팡이 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는데요. 표백제를 화장지에 충분히 적신 후 곰팡이 때가 있는 타일 사이사이 그리고 욕실 실리콘 부분에 올려두기만 하면 된다는 거. 위쪽에 덮어 놓으시고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물로 한번 헹궈 주시면은 깨끗하게 곰팡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화장지를 싹 걷어내자 곰팡이는 모두 사라지고 깨끗해진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사할 때 청소를 놓치기 쉬운 공간이 바로 창문인데요. 창은 물론 창틀에 쌓인 먼지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스티커 제거제랑 매직 블록만 있으면은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 제거제를 활용해 창틀 청소를 한다고요?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보는데요. 스티커 제거제를 창틀에 뿌리고 준비된 매직 블록으로 닦아내자 정말 매직이 일어났습니다. 창틀 한 구석이 깨끗해진 걸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외부의 먼지가 그대로 들어오는 공간인 만큼 먼지가 가득한 창문도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내고 창틀 바닥은 청소기로 흡입해 먼지 제거를 할 수도 있지만 달걀 껍데기를 잘게 부숴 신문지로 닦아내는 방법도 있답니다. 모든 먼지가 싹 사라졌죠? 이제 도배 풀 자국들이 여기 되게 많이 있어요. 이제 물기가 닿게 되면은 얘네가 안쪽 도배 쪽으로 숨어 버려요. 몰딩 부분을 청소하는 경우엔 마른 헝겊으로 닦아내야 다른 곳으로 번지거나 오염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하세요. 이번엔 주방으로 가봅니다. 기름때는 물론 여기저기 음식물이 튄 자국이 남아있는 공간. 어떻게 청소해야 말끔해질까요? 그런데 뭔가를 들고 와서 열심히 여기저기 뿌리는 최문석 씨. 이건 대체 뭐예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기름때가 되게 많기 때문에요. 고온 스팀 청소기로 이제 기름때 많이 녹여내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로 이제 헝겊이나 행주 같은 거 많이 적시셔가지고요. 조금 기름때는 많이 불려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워클 청소할 땐 뜨거운 물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는데요. 타일은 물론 후드까지 기름때를 걷어내자 샤방샤방 새로운 주방으로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마치고 이사를 하더라도 살다 보면 쌓이는 게 먼지요, 늘어나는 게 짐인 게 현실. 오늘 만난 주부도 청소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데요. 얼핏 보기엔 짐도 많이 없어 보이고 집도 깨끗해 보이는데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집안 곳곳에 쌓인 생활 흔적들이 문제라네요. 매일 청소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되고 우리 집에 짐이 너무나 많아요. 이걸 버려야 돼. 조금 버려야만이 집안이 조금 깔끔해질 것 같아요. 청소는 자주 하지만 정리정돈엔 자신이 없다는 주부. 이런 주부들을 위해 또다시 전문가가 투입됐습니다. 저는 귀찮아요. 가장 먼저 정리정돈이 시급한 냉장고부터 확인해 보는데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봉지부터 떼진한 음식 재료들이 가득한 냉장고. 심지어 빈틈없이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전부 다 뺀 상태에서 작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용물을 다 꺼내고 나니 엄청난 재료들이 냉장고 속에 숨어 있었는데요. 이 정도면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조차 몰랐겠어요.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봉지 안에 있던 재료들은 잘 보이는 용기에 옮겨 담는데요. 최대한 내용물이 잘 보이도록 투명 용기를 선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용물 이름과 만든 날짜 등을 기입해야 한다는데요. 그래야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해버리는 음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정리하고 나니 공간이 많이 생겼죠? 계속 쌓고 이제 구석에 있는 걸 잊어버리시고 또 쌓이게 되면은 이제 관리가 좀 안 되긴 하는데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꺼내 놓으셔가지고 한번 정리하시는 거를 제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방 기름때를 손쉽게 없애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이제 뜨거운 물에 베이킹 소다랑 이제 중성 세제 이런 거를 이제 비율로 섞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불려가지고 작업하면은 깨끗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 한 스푼과 뜨거운 물을 섞어 기름때를 제거할 수 있다는데요. 베이킹소다가 알칼리성의 성질로 단백질과 기름때를 분리할 수 있어 세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 이렇게 닦아주기만 해도 기름때가 빠져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비교해보니 속이 다 시원해질 정도로 깨끗해졌습니다. 이번엔 온갖 음식물이 들어갔다 나오는 전자레인지입니다. 여기저기 남아있는 흔적들. 이런 전자레인지는 베이킹 소다와 식초만 있으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와 식초만으로 청소는 물론 냄새 제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베이킹소다 한 스푼에 식초 4스푼, 그리고 물 1컵을 섞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된다는데요. 이렇게 약 8분 정도 돌려주고 난 다음 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해 보는데요. 수증기로 가득 찬 전자레인지. 이게 정말 청소가 되는 건가요? 초랑 물이랑 베이킹 소다가 이제 가열되면서 이제 수증기가 생기면서 이제 탈취 효과나 이제 소독 효과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증기를 마른 헝겊으로 닦아내고 내부를 식혀주면 청소 완료. 이제 깨끗해진 전자레인지로 요리할 수 있겠죠? 정리정돈계의 끝판왕, 옷장이 등장했습니다. 계절 상관없이 종류 상관없이 뒤죽박죽 막 섞여있는 옷들. 어머니 이거 혹시 한 3년에 한 번 정도 입으시는 건가요? 지나고 보니까는 몇 년에 한 번 입은 둥 만둥 하네요. 과감하게 버리시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리정돈의 시작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데요. 3년 이상 입지 않았던 옷은 없는지 살펴야 한답니다. 너저분하게 걸려있던 넥타이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 바로 수납장을 활용하는 건데요. 긴 넥타이를 돌돌 말아 접어서 넣어주면 깔끔해졌죠? 조그맣게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말이나 속옷 이런 걸 또 구분해서 정리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얇은 옷과 두꺼운 옷을 구분해 계절별로 정리해주고 나니 보기에도 좋고 찾기에도 쉬운 옷장으로 변신했네요. 가을맞이 대청소. 마지막으로 정리할 장소는 바로 온갖 살림살이가 쌓인 베란다입니다. 대부분 버리지는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 놓으셔가지고 조금 계속 쌓이고 이렇게 돼서 악순환이 조금 반복이 돼요. 1년이나 한 3년 정도 사용 안 하신 거는 과감하게 버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잔뜩 쌓여버린 살림살이들. 짐들을 다 빼고 나니 거실을 한가득 채우는데요. 우선 자주 사용하지 않는 도구들은 눈으로는 잘 보이지만 손이 잘 닿지 않아도 되는 곳에 놓고요. 자주 사용하는 건 손이 잘 닿는 곳에 수납해 줍니다.
아니 이렇게 깨끗하게 됐어요. 어머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큰 짐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고 나니 짐으로 꽉꽉 채워져 있던 베란다가 눈에 확 띄고 답답하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쓰시지 않는 그런 것들 전부 다 빼내고요. 천장부터 이제 바닥으로 제일 안쪽에서 제일 바깥쪽으로 이렇게 먼지가 나가도록 청소하는 거를 제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까지 다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너무나 깔끔해 이거 어쩌. 오늘 배운 방법대로 잘 정리할 수 있으시겠죠? 이제는 앞으로 정리정돈 좀 잘하고 열심히 청소도 깔끔하게 하고 이래서 이런 모습으로 살 거예요. 여기서 잠깐! 헷갈리기 쉬운 재활용 구분법! 깨진 유리나 거울은 유리로 분리수거가 불가능한데요. 불연성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 따로 버려야 한다는 사실. 또한 영수증과 같은 가멸지나 비닐 코팅된 광고지는 종이 재활용이 아니라는 것 잊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간단한 물건들 정리정돈을 하시는 게 제일 추천드리고요. 청소하는 게 마음먹기가 제일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진짜 스케줄이나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작업 정리정돈 청소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생활짐들이 쌓이기 전 그때그때 버리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가을맞이 대청소를 시작해보세요.